안녕하세요. 작년에 영화 같았던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된 32살 여성입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현재 서울에서 자그마한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고 1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제 결혼 생활이 왜 영화 같았냐면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좋은 기억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30년 조금 넘게 살아온 짧은 인생이지만 제일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 끔찍한 기억 속에서 제가 괴로워했던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전부터 이혼할 때까지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 난 분이셨거든요. 마치 자기 아들 주변, 그러니까 제 전 남편 주변에 얼쩡거리는 여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달까요? 그 정도로 지긋지긋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답니다. 물론 이혼하면서 통쾌하게 복수하고 받을 거 받고 나와서 더 이상의 미움도 미련도 없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 큰 마음 먹고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내 딸, 내 친구의 일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나 싫어하시는 것 같아. 별말 없으셔? 왜? 아무 말 없던데? 자기가 인사드릴 때 너무 긴장했던 거 아니야? 아직도 여운이 남았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니가 나 쳐다보시는 눈빛이 별로 안 좋으셨거든. 아닌데? 아무 말 없었는데 자기가 괜히 긴장해서 그렇게 느낀 걸 거야. 아니야. 사실 나 그날 화장실 다녀오면서 들었다고. 호영 언니한테 하는 얘기. 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기보다 못한 회사 다니면서 얼굴 하나 반반한 거 믿고 설친다고. 모아둔 돈이나 있겠냐고 하셨어. 에이, 설마.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닌데? 자기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라니까. 그때 괜히 뚱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찍힌 거 아닌가 싶어. 그래도 잘 보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예민해? 혹시나 엄마가 그랬다 해도 아들이 장가 간다니까 아쉬운 마음에 그러셨을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기랑 결혼 안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자주 찾아뵈면 좀 좋아하시겠지? 그럼 자주 보면 익숙해지니까 금방 좋아하실 거야. 알겠어. 노력해볼게. 저는 남편과 업무로 만난 케이스예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대학 졸업 후 커피 유통회사에서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업무를 여러 번 진행하다 보니 자주 만나고 연락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시댁에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위아래로 쳐다보기 바쁘셨고 저는 이리저리 눈치 보느라 계속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찾아뵈면 좀 달라질까 싶어 주말마다 인사도 드리러 가고 밖에서 커피도 마시고 남편 통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고 하면서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끔 제 앞에서 대놓고 남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거나 그 여자와 저를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제 이름 대신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는 행동도 하셨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 나쁘고 황당한 마음에 싫은 소리는 못하고 남편에게 화풀이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죠. 결혼 전에 겪은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얘, 너 집에 있니? 네. 오늘 병원 갔다가 집에서 조금 쉬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넌 참 팔자도 좋구나.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사니까 좋냐? 나이도 어린데 그럴 때 나가서 일을 해야지. 집에만 처박혀 있어서 원. 어머니, 제가 일부러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이 낳고 금방 복직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요. 퍽이나 그러겠다. 잘난 우리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 네가 집에서 커피 시켜 먹고 밥 시켜 먹고 다 축내고 있잖니? 그런 게 아닌데요. 어머니 저 서운해지려고 해요. 엄마, 뭐야 갑자기? 이 사람 임신했잖아. 그만 좀 해. 아이고, 유별나다. 지 마누라는 끔찍하게 챙기지 아주. 네 엄마나 그렇게 신경 써봐라. 밥이나 축내는 년 뭐가 좋다고. 엄마, 말이 심하네?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해? 내 아이 임신한 사람이야. 엄마 손주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안정 취해야 하는데 왜 그래? 네가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도 너무 없지. 어머니, 저 진짜 서운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제 탓만 하세요? 그리고 돈 축내는 년이라뇨? 저 그이가 주는 돈 안 쓰고 제 돈 쓰거든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냐? 이 버르장 머리 없는 거사.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제 부모님은 왜 들먹거리세요? 뭐만 하면 제 탓에 제 부모님 들먹이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요. 어머니도 며느리 입장이셨을 텐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엄마 그만해. 당신도 그만해 좀. 자기야,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자꾸 내 탓을 해? 그만하라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중립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홀몸도 아닌데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냐고. 당신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알겠는데 나도 피곤하다고. 그럼 나는 누구랑 말해? 누구한테 터놓고 이야기하냐고. 또 그런다 또. 내가 임신하고 싶어서 했어? 내가 분명히 피임하자고 했지. 자리 잡고 가지자고 했잖아. 왜 사람을 고생시키냐고. 딱 한 번 실수했다 그래. 나도 예민하니까 괜히 싸우지 말지. 응? 너무 스트레스 받는단 말야.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먹는 것도 차별하시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정말 당신이나 어머니나 너무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는 바람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지치고 업무에 지장이 생겨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며 대놓고 지적질 하시는 건 물론이고 임신한 몸인데도 옛날 이야기 들먹거리며 은근히 집안일을 시키기고 했고요. 그리고 하도 동네 어르신들께 제 흉을 보고 다니고 대놓고 제 흉도 보셔서 저도 모르게 전화하거나 대화할 때 녹음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모든 걸 증거로 남겨두면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겠거니 하고요. 그러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들 때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퇴근하고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거였어요. 야, 너 어디야? 어머니, 저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이제 연락 받고 가고 있어요. 아휴, 속 터져서. 너는 뭐 하는 앤데 이제야 오는 거야. 내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이 많이 다쳤어요? 다리가 골절되었다고만 들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요? 사고를 당한 거 자체가 심각한 거지. 넌 애가 왜 이렇게 굼떠?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어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왜 저 때문인데요? 그이 사고 난 게 제 탓이라고요? 그럼 네 탓이지. 집안에 사람 잘못 들어와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거잖니.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사고 나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뭘 어찌한 것도 아닌데 왜 제 탓만 하시냐고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너 그냥 병원 오지 마라. 네? 너 때문에 사고 났는데 내 아들 상태 더 나빠질라. 너 그냥 집에나 있어. 우리 아들 살려내. 어머니, 저도 호균 씨 상태를 봐야 상황 판단을 하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참나, 어이가 없네. 이 못 배워먹은 년아.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그럼 너 보고 뭐라 하지 누구 탓을 해? 병원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하, 진짜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뭘 어째? 병원 근처에 오지도 마. 부정 타서 내 아들 잘못 될라. 얌전히 집에 짜져 있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고 난 이유가 저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며 몰아세우셨어요. 임신 중기로 넘어가니 배도 많이 나오고 몸이 무거워졌는데 배뭉침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다리 수술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해야 해서 거의 3주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병원 근처에도 못 오게 하셨고 매일같이 연락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일삼으셨죠.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의 폭언은 계속되었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집안 대 끊기게 할 거냐는 말은 기본이었고요. 애 낳은 거나 다름없어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는데 쓸데없이 돈만 축낸다며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멍청하고 모자란 며느리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셨답니다. 자식도 못 낳는 몸, 쓸데없는 년이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생겼죠. 남편이라는 놈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뭐라고 할라치면 아픈 다리 핑계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당연히 응원이나 도움 따위는 기대하기 어려웠고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또 무슨 일인데? 아니, 당신도 들었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난리쳐야 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와이프 편 들어주면서 괜찮냐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도 저도 아닌 태도던데. 이 사람아, 생각을 해봐. 내가 중간을 지켜야지. 당신이 지킬 거야? 무슨 소린데? 내가 누구 편 들어주면 분위기가 뭐가 되겠냐?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 속상하게. 그럼 불평을 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 신경 쓰이게 진짜. 그래, 말을 말자. 저는 싸울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계획적인 임신은 아니었지만 막상 아이를 잃고 나니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머릿속만 복잡하더군요. 신경안정제나 소화제 여러 약들을 먹어야 했고 그 약에 의존해서 폐인처럼 지내는데 그런 제가 불쌍했는지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오고 있었고 망설이다가 이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연락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의 전 부인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씨 맞으시죠? 네, 제가 김지수예요. 누구시죠?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시어머니랑 사이 좋으세요? 네? 다짜고짜 무슨 소리세요? 당신 누구예요? 아,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호균 씨의 두 번째 전처 박경아라고 합니다. 네? 박경아요? 남편 전 여자친구 이름인데. 어떻게 절 아시네요. 그나저나 시어머니한테 몹쓸 짓 당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번째 전처라고요? 우리 그이가 결혼했었어요? 네, 했었죠. 그것도 두 번이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왔지만요. 정말 황당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쵸? 어이없고 황당하죠? 그래도 그쪽은 똑똑해 보이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뭐? 절 아세요? 어떤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방법 가르쳐 드린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진실에 놀랄 수도 있으니 잘 따라와요. 제가 복수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을 듣고 난 뒤 깊은 고뇌를 하게 되었죠. 남편이 결혼 이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걸 지금까지 숨겨온 것 자체가 매우 대단하더라고요. 화도 났지만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싶은 찰나 전 부인이 알려준 대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당연하게 이혼을 결심했고 부랴부랴 변호사도 선임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뭐라도 건질까 싶어 시어머니가 계실 땐 무조건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내밀며 이혼을 선언했어요. 당연히 저를 붙잡기 바빴고 어떻게든 저를 다시 돌려세우려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겠다던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는지 시어머니와 저에게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정말 시댁 식구들을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흥청망청 쓰느라 가진 게 없었고 저에게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 주느라 전 재산을 탈탈 털었거든요.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내가 왜? 난 더 이상 자기랑 할 말 없어.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세아가 그러지 말고
조금만 침착해지면 안 될까?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동안 너한테 죄를 저질렀으니 금방 풀리진 않겠지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응? 아니, 이미 이혼 판결 나고 위자료랑 다 받았는데 왜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저한테 할 말이 남아 있어요? 아, 준 돈 다시 뺏으려고요? 아니, 그게 우리도 생활이라는 걸 해야 하잖니? 그런데 단 한 푼도 없는데. 그걸 제가 왜 신경 써요? 알아서 하셔야지. 잘난 아드님 대기업 다니는데 두세 달만 일하면 금방 돈 버는데 왜 저한테 빌 붙으시려고 하세요? 야,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 미친놈아. 네 마누라가 아이 잃고 제정신 아닐 때 넌 뭐 했냐? 네 엄마랑 하하호 웃고 다녔지?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게 남편으로서 할 짓이냐? 아니, 그건 직장 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 닥쳐. 어쩔 수 없긴 뭐가? 네 마누라가 중요하지 회사가 중요하냐?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중립이다 뭐다 하면서 나 몰라라 했잖아.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이 머저리야? 그래도 머저리는 좀 아니지 않니? 하늘 같은 서방한테 머저리라니. 어머니도 좀 정신 차리세요. 아, 이혼했으니까 이제 가족 아니네요. 아줌마, 저한테 뭐라 할 권리 없거든요? 뭐? 너 말 다 했냐? 아니요. 아직 할 말 있어요. 아줌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사기죄로 고소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라고요. 아니, 결혼을 2번이나 실패했으면 자식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지. 아줌마가 유별나니까 그럴 정신도 없었겠죠.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네?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닥치세요, 너는. 네 엄마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확 입을 꼬매버릴까 보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야, 야. 아가, 이러지 말고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응? 아니, 지수야. 제발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아니, 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말 뭘로 들었대? 난 할 말 없고 들을 말도 없어요. 그럼 난 이만. 그렇게 1년 반의 제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고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들려오는 소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접근 금지며 통신 제한이며 걸어버렸거든요. 한마디로 저한테 연락도 못하고 제 주변엔 얼씬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많은 공감이 되셨나요? 제 나이가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후회 없이 살려고요. 이혼한 경험으로 인해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싹 들어갔네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답니다. 제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많은 공감과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5살 여성입니다. 현재 김포에 거주하고 있고요. 제 전공을 살려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에 막 취직해 강사 생활을 시작한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전 남편도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던 선배 강사였고 자주 어울려 놀며 자연스레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였죠. 결혼도 연애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하느라 25살이 되던 해 봄에 했어요.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이 태어났고 출산을 기점으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서 남편과의 불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출세에 눈이 멀고 말았죠. 저희가 서울 강북 지역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목동에 위치한 학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던 게 화근이었죠. 저야 출산하고 육아를 해야 했기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의 불화에도 결혼 생활을 버틸 수 있던 건 아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절 딸처럼 생각해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정말 모녀지간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외모도 닮았고 사이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고 아이를 데리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 수업이 끝나고 잠시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경란 씨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보람 요양원 직원입니다. 혹시 권 옴부님과 어떤 관계시죠? 제 시어머니였어요. 지금은 이혼해서 남남이지만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아드님이 계시긴 한데 연락이 도무지 안 돼서요. 그런데요? 저한테 어떻게 연락하신 거죠? 글쎄, 할머님이 김경란 씨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만 중얼중얼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를 해보긴 했는데 치매 환자 같으세요. 본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저 김경란 씨랑 휴대폰 번호만 말씀하시네요. 뭐라고요? 치매요? 지금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 지금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입수하신 것도 저희가 길거리에서 발견했어요. 출장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합천 쪽 지났는데 거기 시골길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네? 합천이요? 경남 합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합천에 있는 보람 요양원이에요. 죄송하지만 와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가족분들께 인계를 해드려야 하지만 아무래도 안 좋게 되신 것 같아서. 누가 일부러 그랬단 말인가요? 네, 종종 어르신들 이런 경우 있는데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워요. 어머어머, 기가 막혀라. 죄송하지만 당장 내려갈 수는 없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요. 내일 오전에 바로 갈 테니 혹시 어머니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내일 오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선 어머님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헐레벌떡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 남편에게 확인차 연락을 해보기로 했어요. 아무리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라지만 자기를 낳아준 친엄마를 길거리에 버리고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정말 어머니를 버리고 간 게 맞다면 전 남편은 매질을 당해도 싼 놈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고려장이란요. 말이나 됩니까? 당신 바빠? 어라? 당신이 어쩐 일이야? 나랑 이혼하더니 내 생각이라도 났나 봐? 시답자는 농담할 시간 없어.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거참, 싱겁겐. 물어볼 게 뭔데? 나 바쁘니까 빨리 말해. 말 계속 이어나갈 생각도 없어.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셔? 엄마? 뭐 예전처럼 잘 지내시지. 식당 일도 하시고 알아서 잘 지내셔. 네가 걱정할 건 아닌데. 아, 그래? 그년이랑은 어떻게 살림 좀 차리셨나? 네가 수월하게 이혼해 준 덕분에 얼마 전에 결혼식 올리고 잘 살고 있다. 어머님 집에서 나온 거야? 신혼집 새로 마련했겠네? 그렇지. 야, 근데 뭘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너 진짜 나한테 미련 있냐? 미친 새끼. 야, 너 사실대로 말해. 어머님 어쩐 거야? 뭘 어째 말했잖아. 잘 계시다고. 너 내가 모르고 연락한 거 같니? 내가 할 일 없어서 너 뭐하고 사나 궁금해서 그래서 연락한 것 같아? 뭐? 당신이 어디다가 어머니 버리고 온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요양원이라면서 나한테 연락 왔더라? 길거리 떠들고 있던 어머니 모시고 있다고. 너 어머님 치매 걸렸다고 하니깐 길가에 버리고 도망갔다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 글쎄? 엄마랑 연락해 본 지 오래돼서.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사람이냐? 그래, 내가 엄마 버렸다. 왜? 네가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인데?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네 아들이나 잘 돌보면서 살아. 알겠어? 어이가 없다 진짜. 어떻게 널 낳아준 엄마를 버리니? 일단 어머니 내가 모시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차피 넌 같이 살 생각 없잖아. 그래, 나도 이제는 팔자 피고 살아야지. 치매 걸린 엄마 뒤치다꺼리 하려고 내가 출세길에 뛰어든 줄 알아? 그렇다고 엄마를 버리냐고. 이 파렴치한 놈아. 자기가 내 입장 돼봐. 이 세상 사람들 다 너 같은 줄 알아? 착한 척 좀 그만해. 당신이랑 더 할 말 없다. 어머니 내가 모시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도 그게 좋잖아. 아이씨 어쩌라고. 네가 주워다 키우던가. 이제 그런 사람 난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귀찮게 하지 말고. 너 살면서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저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다음날 새벽이 되자마자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부쩍이나 야윈 몸에 생기 없는 얼굴. 항상 멋부리고 다니셨던 분인데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터라 기억이 온전치 못하셨습니다. 일부 기억을 갖고 계시긴 했는지 다행히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예전에 엄마와 딸처럼 지냈던 그 행복했던 순간이 잠시나마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 죽겠다는 듯이 왜 이제야 왔냐며 제 손을 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김포집으로 왔습니다.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저를 보고 친정엄마가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으셨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해드리니 남편에게 분한 마음을 가지시면서도 시어머니가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 생활할 당시에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제가 좋아하고 의지하던 분이었죠. 친정엄마와 상의 끝에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함께 모시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의 엄마, 치매 걸린 전씨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할머니가 엄마 보고 싶대. 어이구 영훈이, 학원 잘 다녀왔어? 엄마 형들 교재 사러 서점에 왔다가 지금 들어가는 길이야. 그래? 엄마, 오면서 붕어빵 사다 주세요. 왜? 붕어빵이 먹고 싶니? 할머니가 먹고 싶대. 외할머니는 잠시 시장 가셨어. 나랑 할머니랑 놀고 있어. 영훈아, 할머니 지금 들어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 그렇다고 영훈이랑 어머님만 두고 나가면 어떡해 해? 아휴. 사돈이 영훈이 끼고 안 놔주잖니. 그리고 둘이 잘 놀아. 사돈이 영훈이를 얼마나 잘 챙겨주시는지. 그래? 그건 다행이네. 혹시 어머니 뭐 차도는 없으셔? 중증이라고는 해도 기억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하던데. 글쎄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먼저 자기가 아는 척하지 않을까? 그건 그래.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으셔야 하는데. 다음 주에 치매 재활센터 가야 해. 내가 그날 일이 있는데 어떡한다니? 걱정하지 마. 영훈이랑 셋이 다녀오면 돼. 할머니 학교 가야 해요? 응. 할머니가 기억을 못 하셔서 우리 영훈이 기억해 주세요. 하고 공부하러 가시는 거야. 우리 영훈이도 같이 가자?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뒤로는 제 삶은 더 바빠졌어요. 남들은 치매 환자 돌보면서 산다는 게 내 인생은 반쯤 포기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난동을 부리시거나 저희를 괴롭히거나 하시진 않으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뜨개질을 하시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놀아주시기도 했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지극히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수시로 저를 못 알아보기도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치매 클리닉, 치매 재활센터 등 안 다니는 곳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세가 호전되길 바라는 마음에 뭐라도 해보자 싶은 심산이었죠. 그 와중에도 전 남편이라는 놈은 내연녀와 새로운 신혼집으로 이사했다며 SNS에 자랑글을 올리더라고요. 이혼하면서 내연녀 뒤 좀 캐보느라 SNS 팔로우를 맺었는데 그게 고스란히 보일 줄 누가 알았겠나요? 마치 저 보라는 듯이 집이며 가구며 온갖 명품을 자랑질해대는데 참 보기 역겨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번호로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아가, 오늘 늦니? 영훈아, 엄마한테 그게 말이 뭐야? 애미야, 내가 휴대폰이 없어서 영훈이 거로 빌려서 하는 거다. 나 지금은 제정신이야.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왜 너를 못 알아보니? 사실 너 보기 민망해서 일부러 아른 채 안 한 적도 있어. 정말 면목이 없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이혼했어도 어머님은 제 어머님이시잖아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며느리가 훨씬 낫구나.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어. 그나저나 어떻게 저한테 연락하실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제정신일 때 이야기를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치매다 보니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잖니? 그러다 보니 재산 정리를 좀 해두려고. 제정신일 때 조치 다 해놨으니까
조만간 너한테 연락이 갈 거야. 어머니, 재산 정리라뇨. 어디 멀리 떠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서운해요. 이 늙은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하겠니? 계속 너랑 사돈한테 신세 질 바엔 공기 좋고 물 맑은 시골 요양원 가서 조용히 살다 가련다.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아무튼 예전에 소개해줬던 김 변호사 알지? 아마 내일 연락 갈 거다. 상속 때문에 연락하는 거니까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와도 잘 받고.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정신줄 단단히 붙잡고 계세요. 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환이한테는 나 정신 돌아온 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자식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더 이상 뭣도 아니야. 날 버리고 간 그 순간부터 모든 인연은 끝났어. 아무튼 조심해서 들어오거라. 그렇게 어머니는 저에게 모든 유산을 넘겨주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두셨어요. 본인이 제정신일 때 모든 일을 끝마쳐야 한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두셨고 증인들도 세워두시며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근데 전 남편과 내연녀, 그년놈들이 어떻게 알고는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원래는 자기들 몫이니 돌려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김 변호사님한테 연락 왔는데 당신한테도 재산 상속해준다고 했다며. 그게 왜? 뭐가 잘못됐어? 어머, 언니 정말 뻔뻔하다. 이혼한 지가 5년째인데 이제 와서 한몫 챙기려고? 어머니가 강남 건물 우리 주신 거 모르지? 야, 너는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 골빈년이 뭘 안다고 깝죽거려? 뭐? 골빈년? 오빠, 언니가 나보고 골빈년이래. 말은 가려서 해. 너한테는 내 언니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사랑하는 와이프거든. 아이고, 그놈의 와이프. 그래, 강남 건물 받았으면 됐지. 나한테 뭐 볼 일 있어서 그래? 네가 재산 상속 받는 게 이상해서. 원래 다 내 건데 너한테 준다는 게 의아하거든.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게 인정이라지만 난 그러기 싫거든. 이미 법적인 절차 다 밟아서 어쩔 수 없어. 네가 뭔 자격으로. 그 강남 건물 받은 걸로 만족해라. 우리 엄만데 네가 뭔 상관이야. 치매 환자가 뭘 안다고 너한테 재산을 넘겨. 김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던가. 증인도 있고 서류 작성하실 때 본인 의지로 하신 거니까. 되게 당당하네. 너 뭘 받았는진 모르겠지만 강남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가만히 앉아있으면 월 2천은 그냥인데. 잘났네. 아주 기분 좋겠어. 어머니가 나한테는 충주 땅 주시던데? 진짜 거지 같은 거 받았구나. 그 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네 인생이 딱 그 정도라는 이야기야. 누구 인생이 거지 같은지는 그때 가서 보면 되겠지. 그리고 시골 땅? 난 완전 개꿀인데. 고마워. 반응이 왜 이래? 이게 누굴 바보로 아나? 강남이랑 시골 땅이랑 같냐? 주제 파악 좀 해. 어쨌든 엄마 요양원에 모신다며? 그건 아주 잘 생각했다. 네가 얼마나 가난했어. 닥쳐. 이거 다 어머님 뜻이야. 내가 너 후회의 짓 하지 말랬지? 그 강남 건물? 지금 실컷 좋아해라.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해. 아무튼 이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자고. 내가 바라는 바야. 답장하기도 귀찮으니까 꺼져줄래?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주시고는 고향 땅에 있는 요양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찾아뵙기로 하고 좋은 곳에 좋은 시설에 모시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시골 땅은 알고 보니 아주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언젠가 재개발될 거라는 믿음으로 조금씩 사모으신 땅이었지만 위치가 정말 깡시골이었어요. 반면에 남편이 상속받은 건물은 한 달에 월세만 2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강남 건물은 어머니가 살아 생전에 남편이 싸놓은 똥 치우느라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었죠.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을 상속받아 월세로 메꾸면 된다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그 건물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학원도 차리고 새로운 사업을 해볼 심산이었는지 거액을 대출받아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듯이 은행 이자 갚아나가기에도 빠듯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어렵사리 차린 학원은 학생도 없고 경쟁 학원에서 소문도 안 좋게 내는 바람에 운영이 어려워졌거든요.
반면에 제가 상속받은 땅은 어머님의 바램처럼 재개발이 되었습니다. 대형 관광단지, 카지노, 호텔, 골프장 등이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자그마치 32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놈은 저에게 자신의 몫을 떼어달라며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야, 너 보상금 받았다며? 응, 받았지. 근데 왜? 왜긴, 그거 원래 내가 받을 거였잖아. 그러니까 내놔. 당신 미쳤어?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건데 네가 뭔데 달라 하냐? 그래서 못 주겠다 이거야? 내가 양보했으면 일부분은 떼서 줘야지. 어떻게 날로 먹으려고 해? 너 기억 안 나? 상속받을 때 각서 쓴 거? 각서라니? 하긴 돈에 눈 멀어서 그 각서가 뭔지도 모르고 막 써댔겠지. 아니, 그게 뭔데? 재산 상속 이후에 서로의 재산을 탐내면 보상금 개념으로 5억 지급해야 하는 거 몰라? 뭐? 5억? 이게 어디서 구라야? 구라는 김 변호사님한테 원본 있으니까 네가 가서 직접 보든가. 너 그때 인감 찍고 지장 찍고 다 했어. 네, 내가 그랬다고? 그래, 네가 하지 그럼 누가 해? 그나저나 그 강남 건물은 어쩌고 나한테 돈을 달라는 소리를 해? 설마 벌써 다 까먹은 건 아니지? 네가 알 바 아니야. 신경 꺼라. 누가 신경 쓴대? 내 돈 탐내지 말라는 소리야. 한 번만 더 돈 달라는 소리 하면 너 말하는 횟수마다 5억씩 달라고 청구해버린다? 법적 효력 있는 서류인 거 알지? 이런 젠장. 너 일부러 노린 거지? 어? 우리 엄마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머니 버린 게 누군데? 너도 네 자식 낳으면 꼭 똑같이 대우받길 바랄게. 알겠지? 야, 야. 그렇게 완전히 처지가 뒤바뀐 전 남편은 때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저러면 무슨 소용일까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도 너무 많았고 여러 사람한테 상처를 줄 대로 줘버렸는데 뭐가 더 욕심이 나는지. 저는 어머니 덕분에 30억이 넘는 큰돈이 생겼고 김포빌라 생활을 청산하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재테크 목적으로 집도 한 채 더 사두었고 아이 앞으로 적금도 들어놓았습니다. 순식간에 큰돈을 만져보게 돼서 아직도 안이 벙벙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베풀면서 살면 되는 거겠죠? 이혼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 남편한테서는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온답니다. 차단해도 번호를 바꿔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접근금지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거든요.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찾아뵈며 돌봐드리고 있어요. 가끔씩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영상통화도 하시고 아주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이게 다 그동안 잘 버텨온 덕분인 것 같아요. 살면서 힘든 일이 있다면 아마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이혼했던 그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겨우 마음을 다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거든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친정엄마와 아들 녀석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